안녕하세요. 성정입니다. 생기초 스타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문편입니다. 자, 구문편은 문장을 끊어읽는 끊어읽기 편에 해당이 되면서 자, 우리 특강 안에 특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기초 스타터는 처음에 기조대로 여러분들 기초를 탄탄하게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성정의 스테이션과 함께 기출을 기적으로 만들었던 노하우를 담아서 오늘 구문편도 함께 여러분과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이 기초편 생기초 스타터가 24강으로 접어들면서 여러분들 댓글을 제가 찬찬히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영어를 좀 알 것 같아요. 영어에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알고 공부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을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났더라면 제가 수능 몇 등급 찍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감사히 잘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도 이 생기초 스타트를 통해서 영어의 윤곽이 잡혀지신다면 저는 대단히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윤곽을 잡아가서 궁극적으로 시험을 보시게 될 텐데요. 그런데 시험에 대한 걱정이 앞서신다면 아마 가장 이렇게 긴 문장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시험지 때문에 가슴이 텅 막히고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제 저희 합격생의 시험지인데 여기 이 문장을 제가 이렇게 박스를 쳐봤는데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너무너무 길죠. 5줄, 6줄이 넘는 이러한 글들을 즉 긴 문장들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험이죠. 그러니까 긴 문장, 센텍스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구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냥 생말로 긴 문장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읽어야 되죠. 읽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끊어읽기 청킹입니다. 자, 그 끊어읽기를 위한 특강이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는 특강 안에 특강인 지금 생기초 스타터 구문편에 해당됩니다. 저희 전체 강의 구성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이미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개념 완성에 해당되는 23강까지 완성하시고 24강째에 접어들고 계실 겁니다. 자, 24강에 해당되는 강의가 바로 구문 완성편인데요. 실제 여러분들 저희가 Day 1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Day 1. 그리고 Day 23까지 함께 했고 그리고 아예 제가 색을 좀 한번 바꿔볼게요. 색을 좀 바꿔서 이렇게 Day 24, Day 30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구문편과 그리고 개념 완성편으로 두 가지를 나눠서 보신다고 하신다면 실제 앞에는 총 23강 함께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7강을 제가 뒤에 특강 안에 특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디서 계신 거냐면 우리는 여기 서 있는 거죠. 그러면 해당 강의를 가장 잘 이용하는 방법, 여기까지 강의를 듣고 구문 완성을 듣는 방법도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해당 강의부터 클릭하고 들어오셨다면 이렇게 보시는 방법도 하나 있어서 권해드릴게요. 우리가 실제 개념 완성의 가장 초반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우리 어떤 내용을 진행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이 부분에 동사를 진행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구문 완성도 가장 시작은 동사편 그리고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동사편 1, 2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방법 하나 처음부터 이렇게 흘러오는 대로 개념 완성 그리고 구문 완성으로 차례차례 접근한다.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개념 완성 듣고 그리고 구문 완성을 듣는다. 그래서 격자로 핑퐁 개념 완성 하나 구문 완성 개념 완성 하나 구문 완성 이렇게 왔다 갔다 목차별로 듣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지금 나는 개념이 좀 까먹어진 것 같다. 나 좀 잊은 것 같다 싶으시면 앞에 개념 완성 한번 듣고 다시 구문으로 들어오시는 것도 괜찮은 이회독의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회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회독. 자, 반복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는 것을 회독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여러분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는 회독이라는 멘트, 요 용어를 들어보지 못하셨을 텐데 공시에 들어오면은 쓰는 특이한 표현이 회독이라는 표현입니다. 해독, 독소 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독, 그 회독이 무엇인지는 저희가 또 영상으로 따로 또 준비했으니까 챙겨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회독은 말 그대로 반복해서 돌려보는 게 공시학습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매우 세부적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해당 시험의 특성상 회독이라는 것이 존재하니 회독에 대한 연습으로 개념 완성편과 그리고 구문 완성편은 번갈아서 다시 한번 2회독 하실 수 있는 경험이 있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처음부터 쭉 따라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에 걸 조금 잊은 것 같다라고 하면 앞에 강의랑 번갈아서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개념 완성 오늘 개념 완성에 해당되는 동사편의 내용을
구문 완성 동사편을 오늘 정리해 봤는데요. 자, 그럼 가볍게 가서 여러분들 개념 완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전체 강의는 앞에 있는 Day 1 강의부터 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구문은 개념을 가져다가 이렇게 녹여서 사용합니다. 구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기 동사 have란 동사, go란 동사 기억나세요? have란 동사는 가지다라고 하시면 no, 뭐뭇을 가지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 go는 자 어디에 가다? no, 그냥 가다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 이유는 어떤 동사는 이렇게 지렁이를 갖고 어떤 동사는 지렁이가 없이 써요. 지렁이를 가진 동사를 우리는 무슨 동사? 이렇게 부르죠. 비주얼 그라머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생긴 동사를 타동사. 타동사는 항상 뭘 갖는다고요? 지렁이. 그 지렁이에 해당되는 게 바로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갖는다. 기억나세요? 맞아요. 자, 그리고 여기 아무것도 지렁이도 없는 동사를 우리는 자동사, 즉 딱 네모진 동사, 네모가 딱 떨어지기 때문에 목적은 따로 쓰지 않고 스스로 잘랐어, 아주 그냥 잘랐어, 자동사라고 합니다. 해당되는 자동사, 타동사, 목적어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VT 또는 뭐 VIO라고 스펠로 표시를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비주얼 그라머를 통해서 비주얼 영어, 자, 시각적으로 보고 눈으로 바로 이해하는 영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장이 각자 동사가 자동사나 타동사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런 자타동사 문장에는 선택적으로 뭐가 들어갈 수 있죠? 생략해도 되는 거, 문장을 수식해 주는 거, 자, 전치사와 명사가 더해진 거, 그거는 전면구입니다. 자, 전면구라는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선택상으로 문장을 꾸며준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그렇게 우리가 동사편에 대한 이야기를 1강에서 한 땀 한 땀 한 땀 풀어갔었죠. 그러면 그 동사편에서 배웠던 것들을 직접 문장에 적용하는 게 여기 구문편입니다. 해당되는 구문편은 약속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간단한 문장부터 시작해서 길고 복잡한 문장까지 연습을 하도록 할 건데요. 생기초 스타터 안에 들어가 있는 구문 강좌인 만큼 우선 여러분들이 앞에서 함께 하셨던 내용들을 직접 적용해보는 단문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여러분들 그리고 5단계까지 꼼꼼하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further study라고 해서 정말 실전에 쓰이는 아주 긴 문장을 저희 비주얼 영어로 직접 적용해서 이게 단순하게 지금 이해만 잘 되는 영어가 아니다. 이건 실전에서 매우 날카로운 칼같이 적을 베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직접 보여드리는 강의가 바로 구문 강의입니다. 구문이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 긴 문장 끊어 읽기, 긴 문장을 내 걸로 만들기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함께할 목차가 이렇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구문의 형식은요. 이렇게 케이스를 준비했는데요. 자, 주어가 오고 이렇게 완전 자동사, 네모진 동사가 오고 그리고 수식어가 옵니다. 수식어는 문장의 주요 요소가 아니니까 가로로 표시를 하는데요. 수식어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우리가 전면구라고 해서 문장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사항의 전면구, 그리고 부사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사편으로 여러분들 자 전면구나 부사로 문장을 수식해준다. 하나는 문장의 요소는 주어랑 자동사만 이루어져 있는 필수 요소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아래에 있는 예문이 여러분 샘플이에요. 이걸 저랑 같이 하시고 아래에 있는 요 내용들도 다시 한번 연습용으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해당되는 문제 Water flows through this pipe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요. 해당 문장의 먼저 주어는 누구죠? Water. 그렇죠. 그리고 동사는 누굴까요? flow인데요. 자, 동사가 flow라는 거 맞추셨어요. 그럼 이거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자, 헷갈리세요? through this pipe라고 해서 이게 전치사의 명사구니까 얘를 묶어버리고 나면 얘는 빼박 뭐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동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은 주어 자동사, 완전 자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고요. 뒤에 있는 through this pipe 얘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전면구, 전치사의 명사구로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수식어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수식어, 동사, 주어.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요 타이틀대로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과정이 저랑 함께 하시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water flow 뒤쪽도 마저 분석하면 through 전치사죠. this pipe 전치사의 목적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전면구라고 하고, 전면구는 해당 문장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식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지금 주어 뒤에다가 은, 는, 이가 붙여주시고 동사 다 이 부분은 수식어로 처리해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water, 물은 flow, 흐른다. 그쵸? 근데 어디를 통해서? 이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요대로만 끊어 읽어주시면 됩니다. 물은 흐른다. 파이프를 통해서. 충분하죠? 이렇게만 끊어 읽어도 바로 해석이 되죠. 이게 바로 문맥으로 끊어 읽는 끊어 읽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멋지게 우리말 번역을 한다면 순서를 조금 틀어서요. 나단 얘네들 순서를 틀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이 파이프를 통해서 물은 흐른다. 자, 이 파이프를 통해서가 사실은 여기는 뒤에 있지만 얘는 앞으로 왔죠. 그만큼 구문의 특성상 이렇게 바로바로 끊어 읽기를 해도 이해가 되는 걸 우리말로 번역을 했었을 때는 그 순서가 틀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건 여러분의 시선이 그러면 여러분의 눈빛 시선이 이게 시선이 이 파이프를 통해서 물은 흐른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도 있는 그대로 조사만 활용하신다면 은, 다, 그리고 끊어 읽기를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그 자리에서 해석할 수 있죠. 그게 저희가 이 구문편 직독직해 끊어 읽기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러면 저랑 같이 이렇게 샘플을 가지고 연습하셨으니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얘네들도 같이 연습해 보시면 좋겠죠. 자, 이거는 한 문장 한 문장 저랑 다 같이 하실 건데요. 그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개념편에서 쌓아왔던 우리의 팀워크가 여기에서 빛을 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만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한 땀 한 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지금 4번까지 준비가 되어져 있지만 이어지는 여러분의 교과서에서 5번, 시험지에서 6번,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푸는 하프에서 7번, 동영에서 8번 이런 식으로 계속 또 다른 구문들이 나올 거고 그 구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실력 여기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해요. 자, 구문편의 취지에 맞게 그러면 한 문장 한 문장씩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분석할 때 너무 복잡하시면 전면구를 먼저 없애시면 좋아요. At the Seoul Station. 여기 지금 전면구. At the Seoul Station. 서울역에서 전면구죠. 전치사의 목적어 Seoul Station. 전면구. 그러니까 그 전면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수식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주어는 누굴까요? 버스 정류장? No. 버스는 주어. Stop. 멈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스는 stop. 멈춘다. 어디에서? 서울역에서 멈춘다. 서울역에서 버스가 멈추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도 주어, 완전자동사, 수식어에 해당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갈 거예요. I lay on the glass with my dog. 자, 나는 글라스 위에 나의 강아지와 함께. 이거 어떡하지? 전면구가 한두 개가 아닌데요. 전면구 먼저 처리하시면 간단하다고 했었죠. 어디 있을까요? 우선 with my dog. 나의 강아지와 함께. 자, on the glass. glass니까 여러분들 잔디밭 위에 뭐 했다는 거예요? lay 했다라는 거죠. 뭐 했다? lay는 여기서 당연히 자동사예요. 그래서 나는 lay 했다. 이건 뭐의 과거형이에요? 그쵸? lie의 과거형 lay, rain. 자, lie는 자동사로 눕다라는 뜻입니다. lie입니다. 눕다예요. 그거의 과거형 lay니까 누웠다 이 정도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자동사입니다. 나는 누웠다. 어디에? 잔디 위에. 누구랑? 내 강아지와 함께. 좋다. 자, 그러면 나는 누웠다. 잔디 위에 내 강아지와 함께. 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역시나 위에 있는 것처럼 완전 자동사 문장이죠. 오케이. The rain rests all day long. 이 문장은 선생님 이거 전면구가 어디예요? 라고 하시는 경우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all day long은 하루 종일이라는 부사입니다. all day long. 하루 종일 The rain rested? 마지막 비? 아니요. 여러분들. The rain이 문장의 주어예요. 그리고 rest는 당연히 이 문장의 동사일 수밖에 없죠. 이 문장의 rest가 동사가 아니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rested는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비가 rest, 지속되었다 라는 뜻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는 지속되었다. all day long. 하루 종일. all day long. 그래서 이거는 부사에 해당되는 케이스입니다. 부사로 하루 종일 비가 지속됐다. 이렇게 끊어 읽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전면구요. 전면구 어디 있어요? For his end. 그의 끝을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들. 여기 end는 목적이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의 목적을 위해서 그의 시기와 운동은 잘 work 했다. 여기서 well은 부사예요. 와우. 그러면
well은 부사로 잘이란 뜻이고 여기서 for his ends는 자 전명구로서 그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선생님 전명구도 부사도 한 개씩 이렇게 각각 하나 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처럼 이게 부사니까 이게 2번이라고 표시할게요. 제가 2번 그리고 이게 전명구니까 1번 여기 1번이라고 표시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전명구도 나오고 부사도 나올 수 있나요? Of course 물론이죠. 너무너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 문장 같은 경우는 well for his end 자, 잘 그의 목적을 위해서 자, 뭐 했다? walk는 자동사로 쓰이는 거고요. ed가 붙었으니까 과거 시제로 효과가 있다, 작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의 다이어트, 식이요법과 그리고 exercise, 운동이라는 건 worked,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well, 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for his end, 그의 목적을 위해서라는 뜻이니까 해당 문장도 역시나 자동사 문장에 주어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죠. 여기 주어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장이 끊어지면 이제 우리가 확실해지는 거죠. 뭐 여러분들? 주어 앞에서 끊고 동사에서 끊어서 버스는 멈춘다. 여기서. 다시 연습해봐요. 나는 누웠다. 잔디 위에 내 강아지와 함께. The rain, 비는 지속됐다. 하루 종일. 그의 시기는 효과가 있다. 잘, 그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왜 끊어읽기를 하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끊어요.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THOR로 여기서 끊어요. 와 진짜 실력 없다라고 느끼시겠지만 역시나 이렇게 중간에 철자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through this pipe 이 파이프를 통해서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것 자체가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만큼 문장에서 주요 성분인 주어 동사와 전명구를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고 그것을 하나의 덩어리 값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끊어읽기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은 이렇게 케이스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다양한 문장을 통해서 연습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를 뒤로 하고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구문은 주어가 앞에 있고 동사가 뒤로 와, 이렇게 주어 앞으로 와요. 그래서 동사와 주어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도치라고 하는데요. 해당 문장이 도치된 이유는요. there, here과 같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문장의 앞으로 나오면 동사 주어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도부사 구문이라고 하는데요. 유도부사 구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비동사가 완전 자동사로 쓰일 때 쓰이는 경우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주어가 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there나 here이 나오면 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맨 뒤에는 주어 바로 앞에 동사가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주어 동사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수일치를 시켜주는데 얘는 주어랑 동사의 위치가 이렇게 앞뒤로 뒤바뀌니까 이 바뀐 걸 이용해서 영작 문제를 내진 않아요. 대신 수일치를 간접적으로 물어봐서 너 주어가 뒤로 가 있는 거 알고 있어? 제대로 알고 있냐고? 라고 물어보는 주어 동사 수일치가 출제가 많이 되는 흥행성이 있는 파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어법이 아니라 구문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요. there나 here이 나오면 동사와 주어의 위치가 뒤바뀐다. 요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문장에서는 지금 there 앞으로 나왔죠. 이게 문장의 주어일 리가 없죠. 거기에는 문장의 주어일 리가 없습니다. 주어는 저기 뒤에 있는 an old castle. 이게 주어가 됩니다. 자, castle. 자, 이게 바로 주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동사는 바로 그 앞에 있는 stands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되면 앞에 있는 castle, 요 castle이 단수명사예요. 성 한 채이기 때문에 동사인 s가 붙어서 이렇게 무슨 일치를 해주는 거죠? 수일치 뒤에서 앞으로 수일치를 해주는 거고요. 뒤에는 on the hill 무슨 구예요? 전명구, 전치사의 명사구, 전명구로서 언덕 위에 castle, 오래된 성이 stand, 서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전명구고 전명구는 당연히 수식어예요. 꼭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선택상이가 원하시면 안 써도 상관없으세요. 즉 여기에다가는 은을 붙여줘서 주어임을 다시 명백히 밝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there은 거기에라는 뜻은 있는데 해석은 따로 할 필요 없으시고요. 거기에 서 있다. 오래된 성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라는 말은 실제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건 말씀하셨죠.
stand, 서 있다. 서 있다. 뭐가? An old castle, 오래된 성, 는, 가. 어디 위에? 언덕 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문장을 만든다면 오래된 성이 언덕에 서 있다. 오래된 성이 언덕에 서 있다. 그래서 There stands an old castle on the hill.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유도부사라고 합니다. 유도부사 구문은 특징이 여러분들 문장에서 이렇게 주어가 뒤로 들어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유도부사라고 해서 문장을 유도한다고 해서 왜 동네에서 강아지 같은 거 부를 때 일로 와봐! 라고 애들이 쫄쫄쫄쫄 오잖아요. 그것처럼 유도, 문장을 쫄쫄쫄쫄 유도하는 부사, 유도부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문장에서 그래서 이 문장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문장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Once there lived a little prince with a pox. 여기서도 여러분들 주어는 당연히 once나 there이 아니죠. once는 옛날에, there은 거기에, 동사, 주어가 아니겠죠. 그러면 주어는 어디 있을까요?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가 동사 여기 있어요. lived, 살았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무슨 전명구, 수식어, 누구랑? 여우랑 이런 뜻이 되겠죠. 해석은 옛날에 there 해석 안 할게요. there는 해석 안 하고 옛날에 존재했다. lived, 살았다. 뭐? 어린 왕자가 누구랑 함께? with a fox. 자, 여우와 함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뒤에 있어서 왕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건 s를 붙일 법도 한데 시제가 과거라서 그건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유도부사 구문 계속해서 연습해 볼게요. 이번에는 there이 아니라 here입니다. here, 여기는 여기에 라는 말로 당연히 주어일 리가 없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 누가 주어냐면 bus, 그리고 comes 이렇게 되겠습니다. bus는 comes, 왔다 붙여주면 되겠죠. here, 여기에. here 해석 안 하시고 comes the bus, 버스가 왔네? 라고 하셔도 되고요. here comes the bus, 여기 버스 왔네? 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 왔다, 버스는 이렇게 해서 문장에서 주어가 뒤로 가 있죠. 그리고 그 버스가 마침 한 대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동사는 come 아니고 comes 이렇게 s를 붙였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파트. Here's something interesting. 선생님, 이거 뭐예요? 주어가 something interesting이에요? 이거 신기하죠, 여러분? interesting은 수식하는 말로 뒤에서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주는 걸 특별한데요. something, nothing, anything 같은 거는 꾸며주는 말이 뒤에 있어서 얘는 문장의 주어가 흥미로운 무언가는 is, 존재합니다. 어디? 여기. 흥미로운 무언가는 존재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무언가는 존재합니다. 여기에. 여기서 is는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의 일형식 동사인 거죠. 완전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해당되는 부분, 나는 좀 헷갈리는데 싶으시다면 앞에 개념편에 가서 비동사 제대로 잡기에서 비동사가 있다, 존재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개념 강의 한번 듣고 오시면 더 좋겠어요. 자, 여기서는 흥미로운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라고 해서 다, 그 다음에 여기는 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해당되는 문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자, 한때 살았다 어린 왕자가 여우와 함께. 여기에 온다 버스가. 여기에 존재한다 무언가 재밌는 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끊어지는 단위로 연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분명히 자동사인데 해석에 유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해석에 유의할 것들. 이것들은 제가 다 직접 잡아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matter이라는 동사가 뒤에 아무것도 없죠. 뒤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면 뒤에 아무것도 이렇게 없다면 무. 없다면 문장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되겠어요? Your age doesn't matter 이라고 해서 요거 자체가 마감이 되는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문장에서 뭐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자동사일 수밖에 없겠죠. 주어는 age, 동사는 matter. 그러면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장에서 나이는 matter, 다? 문제다? No. 동사로 matter가 사용됐을 때는 문제라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your age, 당신의 나이는 중요하다, doesn't 붙었으니까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doesn't는 여러분 얘를 꾸며주면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your age counts,
라고 하면 나이가 중요하단데 your age doesn't matter. Sorry. count라고 제가 있는데요. 이 count라는 말은 얘랑 사실 같은 뜻이에요. 마음의 소리가 먼저 나왔네요. matter, 중요하다라는 동사를 쓸 때 같은 의미로는 count도 자동사로 중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해석에 주의해야 될 자동사편으로 matter가 명사 문자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고 동사로 썼을 때는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같은 뜻으로 count도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동사로 썼을 때 주의해야 될 동사편입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on me, 전명구, quickly, 부사. 자, 여기서는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pay가 자동사, 여기서는 do가 자동사, 여기서 count,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사예요. 각각 이렇게 works가 자동사로 쓰이고 pay, do, count가 자동사로 썼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work는 자동사로 쓸 때는 일하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pay는 수지타산이 맞다. 수지타산이 맞다. 뭐 수지타산을 겨우 맞춘다. 그러니까 요즘 이거는 지금 내용이 사업은 요즘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려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려울 경제 상황일 때 수지타산을 맞추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밑에 걸 보시면요. do는 자동사로 충분하다입니다. count는 방금 했던 것처럼 중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Your age doesn't matter. 당신의 나이는 자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아요. age doesn't matter. 방금 했던 거 이건 다시 복습이고요. The pill는 그 약은 pill은 약입니다. 약은 효과가 있습니다. on me 누구에게? 나에게. quickly 뭐 여러분들? 자 quickly 빠르게. 그 약은 효과가 있습니다. 나에게 빠르게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business 사업은 그리고 these days는 요즘에라는 뜻에서 여러분 이거는 부사입니다. 부사로 business 사업은 this day 요즘에는 doesn't pay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사업은 요즘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4번은 instead of 뭐를 이거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버터 대신에 라고 해서 하나의 덩어리 버터 대신에 그래서 실제 문장은 margarine 마가린이죠. 마가린을 먼저 주어로 쓰기 전에 전명구가 나온 거고요. 그 마가린이라는 건 will do. 자, 뭐라고요? 충분하다. 원래 버터의 대용품으로 우리가 margarine이라고 해서 마가린이라는 제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터 대신에 마가린이면 do, 충분해 라는 뜻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버터 대신에 마가린이면 충분해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do는 자동사로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 좀 어려운 거 나왔어요. What is sad? 이건 여러분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로요. 우리가 what is sad? 그가 말한 것이라고 해석해 주셔도 되고요. 그가 말한 무엇이라고 해석해 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은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해 주세요. 앞부분이 what is sad? 그가 말한 건 does not count. 뭐는 아니다? 중요하진 않다라는 뜻입니다. 역시다가 여기다가 는 붙여서 그가 말한 건 중요하지 않아. does not이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모두가 다 완전 자동사예요. matter 중요하다, count 중요하다, work 효과가 있다, pay 수지타산이 맞는다, do 충분하다라는 이 동사가 문장의 맨 끝에 들어가죠. 이것도 끝입니다. 전명구나 부사는 문장의 필수가 아니니까요. 끝에 들어갔다면 이거는 그 자체로 자동사고 자동사로 썼을 때 해석에 상당히 유의하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코너를 하나 잡아서 따로 정리해 보셨습니다. age doesn't matter.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셔야 되지 age doesn't matter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제야. 나이는 문제가 아니야. 뭐 의미나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지만 정확한 해석은 age doesn't matter.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age doesn't count.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라는 뜻에서 matter가 count가 matter나 count가 동사 완전 자동사로 쓰였을 때는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 자, 그래서 이거는 해석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먼저 여러분이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to the team, 그 팀에라는 뜻이에요. to the team, 전명구입니다. 그러면 전명구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belong이 자동사인데요. 그럼 그 자동사 앞에 있는 dancer,
이게 주어겠죠. 그리고 belong은 자연스럽게 동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쓰이는 자동사를 사람들이 타동사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오해하시기 전에 제대로 먼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문장에서 belong이라는 단어가 자동사로 쓰였다는 거, 전치사의 명사니까 해당 자동사로 belong은 다라는 말을 붙여주고 여기는 는이라는 말을 붙여주셔서 여기는 dancer, 그러니까 어린 dancer, 그 어린 소녀 댄서는 여기서는 여러분 그냥 어린 댄서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어린 댄서는 자 belong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속한다라는 뜻에서 자동사입니다. 어떤 다른 것도 없어요. 속한다. 어디에 속한다? To the team. 그 팀에 속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팀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the young dancer, 그 어린 dancer, 춤꾼은 속합니다. 어디에? 그 팀에 속합니다. 그러면 belong이라는 동사는 자동사로 속하다라는 뜻이지 뭐뭇을 속하게 하다는 뜻은 전혀 없고요. 자동사입니다. 그런데 되려 이런 것들을 외우실 때 자동사로 속하다라고 단독으로 외우시기보다는 belong to라고 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속한다, 어디에 속한다 이렇게 수거로 많이들 외우시죠. 어디에 속한다 그렇게 많이 외우시는 게 belong to입니다. 결국은 belong이 to를 데리고 다닌다는 건 belong 자체가 뭐기 때문에 자동사이기 때문에 전사 to와 함께 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해당되는 문장을 보면 자, 그 dancer는 속한다. 어디? 그 팀에 속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로는요. 그 어린 dancer는 그 팀에 속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주의해야 할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 결론은 자동사라는 거죠. 그런 자동사들 준비했습니다. 해당되는 문장 첫 번째는 같은 문장이니까요. 두 번째 여기서 보시면 이 object라는 말이 자동사입니다. 왜? 전면구기 때문에요. 이 subscribe가 자동사입니다. 왜? To New York Times가 전면구이기 때문에요. 자, 여기 apologize가 자동사입니다. 왜? To him for doing it 라는 말이 전면구 두 개가 연속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The fire resulted from the thunder. 자, 그 화재는 result라는 동사도 자동사입니다. 왜? From the thunder. 이게 무슨 구니까요? 전면구이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는 belong이 그랬던 것처럼 뒤에 전면구나 아니면 부사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이거는 다 뭐다? 자동사라는 거죠. 해당 자동사의 의미 기억하시는 것과 그 자동사가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보통은 여러분 이 belong이라는 아이가 전치사 to랑 어디에 속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던 것처럼 이 object도 뒤에는 to랑 같이 자주 쓰이고 이 subscribe도 to랑 이 apologize도 누구누구에 대해서 to랑 result도 뭐뭐로부터 라고 했었어요. from과 같이 쓰이게 되는데요. 즉 전치사랑 같이 써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바로 자동사라는 숙명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동사로 문법적으로 혼자 써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보통은 쌍을 이뤄서 같이 다니는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니까 그 점까지도 같이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을 봤었을 때 they all object. 자, 그들은 all, 전부가 전부, 그들, they all, 그들 전부는 이게 주어예요. 이건 수식어일 뿐이에요. 그들 전부는 뭐 했다? 반대했다. 반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내 제안에. 자, 내 제안에 반대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내 제안에 반대하다. object는 동사로 썼을 때 자동사 반대하다라는 뜻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subscribe는 구독하다라는 뜻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라고 할 때 그때 구독, subscribe. 자, 나는 구독합니다. to 어디에 뉴욕타임즈에 대해서 구독합니다. 단독으로 구독하다라고 쓰셔도 상관없고요. 필요하면 어디에 라는 말을 쓸 때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어디에 to. 자, apologize는 특별히 잘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사과하다. 당신은 사과해야만 합니다. 조동사죠. 당신은 사과해야만 합니다. 자, 누구에게? 그에게. 여기서 to는 에게. 그리고 여기서 for는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뭐 때문에? 그것을 한 것 때문에 그에게 사과해야만 합니다. 전면구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나와도 되나요? 그럼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한 개가 됐던 10개가 됐던 전면구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원하시면 쓰시면 되고요. apologize가 뭐뭐 때문에 사과하다라고 하려면 apologize for
쓰시는 거고요. 누구누구에게 사과하다면 apologize to를 쓰는 거기 때문에 두 개는 다릅니다. apologize to, apologize for 어느 것을 쓸 것이냐. apologize to, apologize for 둘 중에 어느 것을 쓰느냐는 에게 사과를 하는 건지 뭐 때문에 사과를 하는 건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결정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result는 중요한데요. 자, 요거는 화제는 이게 주어는 화제예요. 화제는 결과다. 결과이다예요. 근데 여기서 결과이다에서 from은 뭐뭐로부터. 뭐뭐로부터. 천둥으로부터 결과이다. 천둥으로부터 결과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the thunder라는 말은 이게 원인이 되는 거고요. 이게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원인, 이게 결과. 그래서 여러분들 result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result from을 쓰는 경우가 있고 또 result in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완전 달라요. result가 자동사이고 전사 from을 불러오는 경우와 result가 자동사이고 전사 in을 불러오는 것 둘 다 자동사이면 변함이 없는데 여기 from은 뒤에가 원인이 오고 앞에가 결과가 온다는 특징이 있고요. 여기는 앞에가 원인이 오고 뒤에가 뭐가 올까요? 결과가 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는 result in, 앞에가 결과고 뒤에가 원인을 제시하는 result from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은 이 result와 관련된 동사를 배울 때는 중요한 부분이죠. 즉 여러분이 지금 보여주신 노란색으로 체크하신 부분은 다 동사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 주시고요. 이런 자동사, 타동사 편에서 내용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자동사인데 자동사로 쓰이는데 단독으로 쓰이고 기도하고 이렇게 전치사와 함께 쓰기도 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반대로 이번에는 다섯 번째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타동사, 즉 반드시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목적어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어가 이렇게 와줘야 되는데 거기에 눈치 없이 전치사가 온다면 되게 잘못하는 거겠죠. 그런 동사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will you marry me? Will you marry me? 여기 나와 있는 주어가 you, 그리고 동사가 marry, 그리고 그 동사는 me라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완전 타동사입니다. 거기다가 의문문의 형태니까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서 will you marry me? 나랑 결혼할래? Will you marry me? Will you marry me? 나랑 결혼할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당신은 결혼한다. 누구랑? 나를 결혼한다. 이상하죠? 이거는 누구누구랑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무조건 를이라는 토신말로는 부족하니까 여기서는 나와 결혼하다, 나랑 결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will 일 것이냐? 당신은 결혼하다 나와 한마디로 만들면 당신 나랑 결혼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marry는 타동사로 결혼한 대상이 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해당되는 문제 딱 두 개만 연습해 보실 건데요. 자, 그는 survived. 자, his wife and children. 자, 우리가 survive가 타동사로 쓰일 때가 예요. 그럴 때는 이거는 뭐뭐보다 오래 살다. 되게 매우 슬픈 문장이에요. 그는 그의 아내와 아이들보다 오래 살았다. 오우, 누구누구보다 오래 살다. 그렇죠? 아내를 앞서 보내고 자식도 먼저 보낸 거죠. 슬픈 일이네요. He survived his wife and children. survive가 자동사도 쓰는데 타동사로 뭐뭐로부터 살아남다 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뭐보다 오래 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뭐보다 오래 살다. 타동사입니다. 그는 survive, 오래 살다. 그의 아내와 자식들보다 더 오래 살다. 그래서 여기 지렁이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왜 를 안 들어가요? 네, 여기는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보다라고 쓰시는 것이 를 보다, 이게 보다라고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강의를 같이 하시는 거죠. 무조건 은는이가 을를 그게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걸 연습하시는 부분들을 저랑 같이 여기서 경우의 수에 대해서 많은 문장들을 통해서 한 땀 한 땀 더 말끔하고 더 자연스러운 해석 연습을 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the twin resemble each other in shape. 그 twin 뭐예요, 여러분들? 쌍둥이는 resemble 닮았습니다. each other 서로를 닮았습니다. in shape 생긴 모양에서 형태에서 자 뭐다? 그 트윈 쌍둥이는 닮았다. 서로를 는 다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는 다를 이렇게 해서 twin resemble each other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크 되셨으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survive도 타동사, resemble도 타동사로 쓰였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동사편. 자, 하지만 이렇게 항상 짧고 간결하기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길고 다양한 문장들도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문장이 아니라요. 이 문장에도 원래 뼈대가 있었어요. 그럼 뼈대 문장이 탁 1단계, 그리고 거기다가 살을 딱 붙이고 또 살을 딱 붙이고 또 살을 딱 붙여서 이렇게 딱 해서 최종 문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되는 부분에는 색을 다르게 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긴 문장이 아니라 이런 긴 문장들도 분석한다면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거기서부터 1단계부터 한 단계 한 단계씩 늘어난다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게 저희 구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되는 문장 Human species differ. 너무 간단해요. 이거는 문장에서 이걸로 끝나니까 이게 자동사라는 거잖아요. 다 붙여주시면 되겠고 Human species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주어로 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네요. 간단하네요. 이런 식 문장입니다. 인간 species 종은요, species라는 말 자체는 단복수가 똑같아서 이렇게 s가 붙어 있어도 여기는 단수로 사용된 겁니다. 인간 종.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s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 종, 한 종은 differ, 다릅니다. 라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뭐랑 다르다고 하나요? 자, 추가할게요. second step. 자, from other animal. 다른 동물들과는 다릅니다. 자, 전면구죠. 다른 동물들과는 다릅니다. 라고 해서 전면구가 나가서 differ를 꾸며주는 거지만 변함없이 주어, 동사, 전면구 뭐 이 정도쯤이야 저희가 오늘 함께 했었던 구문에 포함됐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because가 추가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thirst, 목마르다, for knowledge, 지식에 대해서 역시나 자동사로 쓰여서 우리는 지식에 대해서 목마르기 때문에 인간 종은 다릅니다. 누구랑? 다른 동물들과. 자, 인간 종은 다릅니다. 다른 동물들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됐을까요? 인간 종은 다릅니다. 다른 동물들과. 왜냐하면 우리는 지식에 대해서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However, 그러나 라는 말로 문장에서 부사가 먼저 들어가 있죠. 그러나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보다 세 번째 단계에서 많이 길어졌지만 우리가 감당 못할 부분은 없죠. 여기서 접속사가 추가되면서 문장은 아까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자, 그러나 동물은 인간 종은 다릅니다. 다른 동물들과는. 왜냐면 우리는 목마릅니다. 지식에 대해서. 근데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인데? 그 지식이 있잖아요. 자, 여기 있는 that은 뭘까요?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선행사가 바로 지식이고요. 그 지식에 대한 설명이 그 지식은 그렇지. 자, 어디다? 도달합니다. 어디를 넘어서? 우리의 개인적 필요를 넘어서. 뭐에 해당이 될까요? 이것도 전치사의 명사구니까 전명구로 우리의 개인적 필요를 넘어서서 도달하는 지식에 목마르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는 우리 인간종은 다릅니다. 이런 뜻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늘어난 거예요. 근데 주격관계대명사 그렇죠. 우리 23강까지 관계사편 정리했었는데요. 22, 23강에서 다뤘던 그 관계사가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구문은 동사 끝나고 바로 이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개념을 듣고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즉 우리가 하나씩 배웠던 강의가 1강, 2강, 3강에서 23강까지가 한 번에 한 개씩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우두두두두 이 문장 하나에 다 속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장은 길어지는 겁니다. 그걸 길어진 문장체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길어지는 과정들을 보여드리는 게 저희 구문편에서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커리큘럼을 타시게 되면 이 시리즈는 구문 X라는 시리즈로 여러분 함께 하실 건데요.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 스타트 라인을 여러분 지금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단순하게 만들어진 문장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 직접 보고 피부로 뼈로 느끼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마지막에는 주격관계대명사로 쐐기를 빡 박아서 문장이 이렇게까지 길어지게 되는 거죠.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해당되는 문장에서 보시면 왜냐하면 우리는 자, 뭐다? 목마릅니다. 지식에 대해서. 근데 그 지식은 주격관계대명사. 자, 닿습니다. 뭘 넘어서?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닿는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지식에 대한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는 다른 동물과는 다른 지식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 뭐 이 정도의 문장이겠죠.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far라는 부사가 여러분들 한 번 더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넘어섭니다.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는데요. 그것이 얘가 far가 얘를 꾸면서 훨씬 더 넘어서서 닿아 있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ar는 부사로서 문장에서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far까지 5번째 스텝을 통해서 여러분들 들어간다면 결과적으로 이 문장을 분석하고도 자 보시고도 딱 분석이 되시는 거죠. However, the human species differ from other animal because we thirst for knowledge that reaches far beyond our personal needs. 어떻게 되면 될까요? 아무리 길어도 괜찮아요. 문장에서 주어인 human species, 인간 종은요, differ, 다릅니다. 자, 뭐랑 다르다고 했죠? 전치사 from other animal,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전면구입니다. 근데 because, 왜냐면요, 우리가 주어 thirst,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뭐에 대해서? for knowledge, 지식에 대해서 목마른데요.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주격관계 대명사 reach, 도달하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넘어서서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서 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면구 꾸며주는 부사죠. 우리의 지식을 훨씬 넘어서서 도달하는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서 도달하는 지식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다른 동물과는 인간 종은 다릅니다. 라는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이 길어지더라도 여러분이 배우셨던 그 비주얼 잉글리쉬의 개념이 그대로 적용돼서 단순하게 있는 현상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문장을 분석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강의 구문입니다. 자, 생기초 스타터에서 함께하고 있는 특강 안의 특강 구문 X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배우셨던 노력들이 어떻게 문장에서 결실을 맺는지 구문편에서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